자,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그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스케치업에서 만든 다음에 어떤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스케치업에서 뭔가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뭐 다른 뭐 모델링을 특별하게 해서 가져간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기능들만 체킹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6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대로 가져갈 거예요. 이대로 가져가서 트윈모션에서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작업을 할 때 스케치업에서 트윈모션으로 가져갈 때 내가 어, 보통 어떻게 해서 가져가냐, 정리를 어떻게 해서 가져가냐,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매테리얼을 쓴다, 만약에 이게 유리다 그러면 그냥 색상만 주세요. 일단 어차피 거기 가서 재질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그 어려움 어려운 막 매테리얼 다 줄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색상으로만 딱딱 줄 매테리얼을 구분해서 가세요. 아, 요거 그 얘는 첫 번째랑 네 번째는 같은 색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맨 다섯 번째는 어, 맨 다섯 번째는 색을 이렇게 주고 한 면만 다른 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보통 스케치업에서 트윈모션으로 가져갈 때 이렇게 그냥 색상을 다양하게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매테리얼이 있을 때 그 매테리얼을 어느 한 색상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다 먹인 다음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 트윈모션에 가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트윈모션을 이제 켜보죠.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아직 켜지는 중이네. 자, 이게 이제 트윈모션의 화면입니다. 트윈모션의 화면이고, 처음에 켜졌을 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 트윈모션을 하기 위해서 그 제가 전에 공지해 드렸던 대로 트윈모션에 들어가셔서 에픽게임즈 아이디를 만드시고 트윈모션 교육용 버전 신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에픽게임즈 런처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로그인한 상태로만 아마 이게 될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정품을 무료로 배포할 때가 있었어요. 초기에. 그때 저는 다운을 받아놔가지고 괜찮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 일일이 다운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 아이디 만들어서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어,
일반적인 3D 프로그램들 우리가 봤던 스케치업, 맥스 이런 것들하고는 컨트롤 방법이 좀 달라요. 근데 얘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줄 세 개 있죠. 예, 버거 메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가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리퍼런스라는 게 이제 옵션 중에서도 옵션인데 그 여기 보시면은 뭐 센티미터, 미터, 인치, 뭐 풋,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센티미터로 합시다. 예. 미터로 하면은 너무 단위가 크고 밀리미터가 없으니까 센티미터로 단위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 뭐 24시간으로 해도 되고 그래픽 하드웨어 서포트는 내 그래픽 카드 상황에 따라서 11 또는 12를 고르시면 돼요. 패스트레이서라는 건 뭐냐면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죠. 근데 어, 요거는 결국에 뭐냐면 우리 V-Ray처럼 렌더링을 돌려주는 거예요. 얘는 트윈모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녀석이냐면 실시간 렌더링이에요. 우리가 게임할 때 렌더링 거는 방식 있죠. 그거를 차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사양에서도 빠르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렌더링 방식인데 패스트레이서라는 기능이 이번 버전에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V-Ray처럼 렌더링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빛 계산을 다시 하면서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빛 입자를 뿌려서 계산하는 방식을 패스트레이서라고 해요. 예. 경로 추적자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브 레졸루션은 뭐냐면 반사에 대한 해상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패스트레이서에서보다는 여기 그 실시간 렌더링에서 하는 거고 스카이돔 레졸루션은 여기 하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 하이로 올려주면 괜찮아요. 예. 얘도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로 쭉 올려줘도 됩니다. 뷰포트라는 건 여기 작업하는 곳이고 예. 익스포트는 렌더링 걸 때 실시간 렌더링 걸 때 얘기니까 그래스 페이딩 이거는 잔디를 어디까지 자라 보이게 만들 건가 해요. 그래서 그냥 미디엄 놔두시면 되고 좀 내가 사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니어로 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패스 이거는 뭐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는 어디로 가고 뭐 요거 메가스캔스 라이브러리 뭐 어디에다 저장하고 트윈모션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는 어디다 저장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녀석들은 경로는 뭐 기본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앵글 스냅은 뭐냐면 이게 로테이트 할 때 이 뭔가를 로테이트 할 때 1도씩 돌릴 건지 5도씩 돌릴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세이브, 오토 세이브 당연히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경로는 어, 네, 내 문서에 어딘가에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넘버는 최대한 늘려주는 게 좋겠죠. 25개까지가 최고니까 뭐 25개 하고 15분 간격으로 25개면은 충분하죠. 이거 트윈모션은 일단 굉장히 저렴한 프로그램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하드웨어가 좀 탄탄하지 못한 경우에는 막 튕기기도 합니다. 하다가 자, 그리고 스모그 헤이즈 퀄리티 이런 거는 익스포트에서 따로 익스포트 할 때 그러니까 렌더링 내보낼 때 따로 체크하면 되고 V싱크 포인트 클라우드 VR 자 이거는 어 얘는
내보낼 때 VR로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VR로도 내보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지금 커스텀으로 돼 있죠. 거의 대부분 울트라인데 그래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울트라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에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한국어 버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그때부터 한국어로 쓰실 수가 있어서 훨씬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요거를 바꾼다 그래서 최종 렌더링 셋 퀄리티가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뷰포트 상에서의 이게 보여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컴퓨터가 안 좋다 그러면 이걸 다 로우로 바꾸시면 돼요. 요거. 그냥 여기서 로우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환경 설정을 했으니까 아까 전에 만들었던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 와야겠죠. 보시면은 여기서 다이렉트 링크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어떤 소스가 있어서 그 소스를 다이렉트로 링크를 해서 뭐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지오메트리라는 거에서 어디다 저장했지? 아, 내 문서에 저장했네요. 자, 문서로 가보면 제가 아까 저장했던 PPP가 나와야 되는데 없죠? 당황스럽네. 아, 원드라이브 안 쓰는데. 네, 내 문서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떠야 되는데 왜 안 뜨죠? 바탕화면에다가 엄청 헤매네요. 바탕화면에다가 했군요.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보시면 머터리얼 병합, 계층 구조 보존, 모드 병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층 구조 보존을 하면은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선택되던 방식 있죠. 한번 해보죠. 계층 구조 보존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죠. 어딨지? 찾을 수가 없죠. 여기 있네. 만약에 이거를 너무 멀리 저기까지 떨어져 있어서 못 찾겠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쪽 삼각형 화살표 요 부분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불러온 파일 이름으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로 우클릭해서 여기서 선택 확대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 요거는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계층 구조 보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만약에 스케치업에서 얘처럼 면에다가 따로 이렇게 그룹은 이렇게 묶어 놓고는 면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다른 매테리얼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얘에서 뭔가 매테리얼을 이렇게 해서 넣었다. 그러면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렸어요. 계층 구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넣는 거는 그냥 괜찮은 것 같죠. 예. 이게 계층 구조고 매테리얼 병합은 뭐냐면
얘를 선택을 하면 얘랑 얘가 같이 선택되는 거예요. 메테리얼 병합은. 그거는 이제 편리한 것도 있고 편리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나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머테리얼 병합으로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임포트 한번 더 눌러서 머테리얼 병합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가져와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보죠. 신머터리얼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가 따로 하나 더 잡히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다릅니다. 선택을 했을 때 같은 메테리얼 가진 애들은 한꺼번에 같이 선택되죠. 메테리얼 병합은. 근데 얘는 계층 보존이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냥 메테리얼이 따로면은 이것까지도 따로 선택돼요. 요 위판 요것도 따로 선택되죠. 이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얘를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입혀지는데, 얘는 만약에 이런 메테리얼 입혀진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움직이기 좋죠. 얘는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린다든지 뭐 이러기가 좋죠. 그렇죠. 자, 일단 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기 전에 움직이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고개를 돌리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돌려보는 방법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돌리는 방법이고, 자,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궤도, 좌클릭하면 궤도, 어딘가를 클릭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거고, 자, 패닝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좌우 상하로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방법.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버튼 기본적인 줌인 줌아웃은 다 기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SDW 요걸로 그 우리 1인칭 게임 있죠. 1인칭 슈팅 게임 같은 것들 할 때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E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기본적인 컨트롤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거는 숫자키 1부터 6까지 눌러서 속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자, 1번을 누르면 지금 이거 안 가고 있는 것 같죠? 가고 있어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볼까요? 6번을 눌렀더니 너무 빠르네요. 조금. 자, 1번 누르면 지금 이게 안 가고 있는 게 가고 있어요. 2번 누르면 좀 더 빨라지고, 3번 누르면 더 빨라지고, 5번, 6번 뭐 이렇게 속도가 달라집니다. 어디 갔지? 네,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얘 컨트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감출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 설정 눌러가지고 뭐 내비게이션 이거 감출 수도 있고, 뭐 패드나 터치 뭐 이런 걸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편한 거 있죠. 3D Max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아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방식을. 내비게이션 패널 숨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거를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놔두고 진행을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씬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씬 그래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씬에 뭔가 놓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 뜨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맥스에서 치면은 레이어 같은 거, 스케치업에서 치면은 태그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PPP에서 요 이름들이 쭉 있죠. 얘는 지금 매테리얼 병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 컬러로 이름이 뜨는 거고, 얘는 그룹 기반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룹으로 이름이 뜨는 겁니다. 뭐 어쨌든 얘는 또 이렇게 우클릭해 보면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눌러서 아이솔레이트를 하면 얘만 남기고 다 사라져요. 아이솔레이트 해제하면은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여기에서 이 정도 애니메이션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얘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도 되긴 하는데, 이런 뭐가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거는 좀 힘들어요. 좀 더 정교한 애니메이션은 힘든데, 일단 뭐 이렇게 사라졌다 나왔다 하는 것도 가능해요, 애니메이션이.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 눈을 찔러 보시면은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조절해 보면 밤 낮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속도, 요게 아까 이거죠. 여기 이 속도 1번부터 6번까지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스크린샷, 요거는 렌더링 자체가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시간 없으면 스크린샷을 해도 돼요. 스크린샷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행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눌러 보시면 보행 모드라는 게 있고 드론 모드가 있네요. 지금 걸어 다니는 사운드 들리죠? 그리고 여기 부딪히는 거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벽에 부딪혀요. 얘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보행 모드는 진짜 사람이 게임할 때처럼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거고, 드론 모드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니는 게 거의 드론처럼 다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사운드나 뭐 이런 거 좀 추가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론 모드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VR, 이건 VR 헤드셋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뷰, 탑뷰, 뭐 프론트 뷰,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 다시 눌러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클리핑이라 그래서, 요 클리핑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 쓰고, 따로 하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내비게이션, 보이게 할 건지 숨길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옵션이 안 보이게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 상태로 막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 매테리얼, 그다음에 뭐 나무, 오브젝트,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스카이돔도 있죠. 픽셀 메가 스캔도 있고 뭐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임포트 아래쪽으로 여기가 이제 메인 메뉴 바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툴바들이 간략하게 다 있고요. 여기 컨텍스트, 크게 임포트, 컨텍스트, 그 다음에 세팅, 미디어, 그 다음에 익스포트가 있는데, 뭐 여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각 뭐 매테리얼 옵션 조정하고 뭐 나무 옵션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렌더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 아래쪽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머테리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색상별로 구분해서 가져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테리얼 적용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그냥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갖다 넣어보면 굉장히 쉽게 매테리얼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매테리얼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있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게 매테리얼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 금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이렇게 어색한 게 뭐냐면 얘는 실시간 렌더링이다 보니까 그 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미리 계산된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가 패스트레이서라는 걸 키면 이렇게 반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 돌아가고 있죠. 요게 다 돌아가면 패스트레이서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80 Ti나 3090 Ti 정도 되면 이거 뭐 거의 그냥 켜놓고 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예. 제 그래픽 카드가 1080이어서 GTX 1080이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도 요 정도 시간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버튼은 뭐냐? 패스트레이서를 키고 끄는 건데, 패스트레이서는 뭐냐? 빛 입자를 뿌려줘서 계산하는 방식의 렌더링 방식으로 V-Ray 우리가 다루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익스포트 할 때도 뭐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 스케치업에서 그 색깔별로 매테리얼 불러와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이런 옵션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